자, 우리가 10분 정도 시간에 걸쳐서 문제들 다 풀어봤죠? 그렇죠? 근데 수능특강 지문은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고, 그치?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수능특강을 접해보아서 알겠지만 사실 모의고사 지문하고는 좀 성격이 많이 달라요. 알겠죠? 일단 길이부터도 수능특강 지문이 조금 더 훨씬 많이 긴 편입니다. 알겠죠? 거의 모의고사 기출지문의 1.5배에서 2배 정도 길이로 나와요. 알겠죠? 그리고 솔직한 말로 쌤님은 개인적으로는 수능특강 지문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은 편이긴 해요. 알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어떤 전문가들의 글을 약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책을 만든 그런 흔적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딱 잘라오는데 이제 문맥적으로 앞부분의 내용이나 뒷부분의 내용을 모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 혹은 갑자기 이야기의 내용이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부분들도 수능특강에는 존재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고3이 됐을 때는 이 수능특강이라고 하는 거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어쨌든 소재 연계로 공부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내신을 대비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이제 정리를 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을 대비할 때는 핵심적인 개념들만 딱딱딱 몇 가지 정리해가지고 정리만 해놓고 나중에 시험 전에 쭉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수능을 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부 방식이 수능을 할 때랑 내신을 할 때랑은 수능특강을 보는 관점이 좀 많이 다르니까 이런 것도 유념을 하면서,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질문, 바로 인격 동일성에 관한 논의. 그죠? 수능특강 인문예술 제11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자기 자신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간에 걸쳐 동일한 자아로 남아있다고 의식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일상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죠? 자, 1분 전의 자아와 현재의 자아가 동일하다는 의식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쉽게 말해서 지금 어제의 여러분과 그치? 오늘의 여러분은 같은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야? 어제의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은 같은 사람입니까? 혹시 어제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조종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뭡니까? 기본 전제로는 당연히 나는 변함없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가 어제도 내가 생각하고 행동했고 오늘도 내가 생각하고 행동했고 나는 그냥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철학에서는 그죠? 이런 것들, 과연 어제의 이 A라고 하는 사람과 오늘의 이 A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구를 하게 되는데 그걸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인격 동일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계속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서로 다른 시간에 걸쳐 동일한 자아로 남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철학자들은 이러한 인격 동일성 문제에 대해 오래도록 고민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부터는 바로 이 인격 동일성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라고 해서 그쵸? 중심, 소재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어떻게 보면 이제 흥미를 유발하고 이제부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해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철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합리론의 대표적 학자인 데카르트, 바로 인격 동일성에 대해서 얘기한 첫 번째 철학자라는 거죠. 그렇죠? 자, 합리론의 대표적 학자인 데카르트는 인격의 동일성이란, 자, 중심 소재였죠. 바로 인격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이꼴 사유의 동일성이다. 요렇게 보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데카르트가 한 가장 유명한 말, 혹시 여러분들 압니까? 데카르트가 한 가장 유명한 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죠. 그렇죠? 실제로 이거는 데카르트 철학을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 정수만 담은 그러한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사유하는 나, 생각하는 나. 그러니까 나는 뭐다? 살아있는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데카르트가 살았던 시대는
데카르트 철학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고 사람들한테도 이제 그런 데카르트의 그런 생각들이 많이 전파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같은 시대에 그 의학 해부 장면을 그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의학 해보면은 시체를 놔두고 시체를 갈라가지고 뱃속에 장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거 보잖아. 그렇지? 그죠?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떨 것 같아? 굉장히 막 징그럽고 보기 싫고 무섭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시대 그림 속에 그려진 인물들은 그런 무서운 표정은 하나도 없이 굉장히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만 이렇게 하고 막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알겠죠? 즉 바로 뭐다? 생각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데카르트의 생각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 시대에는 시체라고 하는 건 그냥 뭐다? 사유하지 않는 그냥 어떤 것, 즉 이 말은 인간이 아닌 어떤 것으로만 그냥 치부를 했던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데카르트 철학의 가장 핵심은 바로 뭐다? 사유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생각이 동일하기 때문에 인격도 어떤 거다? 동일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자, 이러한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데카르트가 신체와 정신을 각기 다른 독립적 실체로 보았다는 점을 우리는 전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바로 뭐다? 데카르트는 신체와 그렇죠? 정신은 서로 어떤 관계? 별개의 관계이다 라고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데카르트는 영혼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추론해 나간다. 자, 존재는 신체 없이도 사유를 계속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데카르트가 사유를 하는 방식, 일종의 논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신체가 없어도 사유를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말은 이꼴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존재란 신체 없이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뭐다? 존재의 지속이 신체의 지속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봤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정신과 육체가 따로 별개로 존재하고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신체와 상관없이 혼자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미 봐버린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데카르트에 있어서는 존재가 지속된다고 해서 그게 신체가 지속되는 것은 굳이 꼭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아니, 왜 따로 존재하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결론은 바로 뭐다? 우리는 존재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로 신체 이외의 어떤 다른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 그것이 바로 뭐다? 영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데카르트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사유는 단 하나의 주관인 영혼에 귀속되고 이 영혼에 의해 존재는 지속한다. 사유가 동일하다는 것은 바로 뭐다? 사유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꼴 뭐다? 우리 자신이 동일한 존재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줄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여러분 뭡니까? 어제의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이 신체적으로 다른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제는 멀쩡하다가 어젯밤에 길 가다 넘어져서 팔을 부러뜨렸어. 그렇지? 그럼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랑은 팔이 부러졌다는 점에서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뭐다?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 즉 데카르트의 말로 따지자면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전히 동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어제의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은 동일한 것이다 라고 데카르트는 주장을 하더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다 쓰니까 잘 안 보이네. 여기다 써줄게요. 바로 인격 동일성에 대한 견해를 정리를 해보면은, 자, 첫 번째 철학자가 바로 데카르트라는 거죠. 자, 이 데카르트 사람은 바로 합리론이라는 것을 주장을 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데카르트에 따르면 일단 기본 전제로서 인격의
동일성은 이꼴 사유의 동일성이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바로 뭐다? 신체와 정신은 독립적인 실체이다 라고 봤다는 거죠. 그죠? 그 말은 각각 따로 존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생각의 관점을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그치? 이 존재는 바로 뭐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신체 없이도 사유가 가능하다 라고 본 거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존재는 바로 뭐다? 신체 없이도 존속이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역시 바로 뭐다? 존재의 지속이 바로 신체의 지속과 같은 것이 아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어떤 결론이 나온다? 바로 존재를 구성하는, 그렇죠? 신체 이외의 어떤 것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맞다라고 봤고, 이 어떤 것이 바로 뭐다? 이꼴 영혼이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이게 바로 이제 데카르트가 일종의 우리가 상담론법 같이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개해가는 과정인데, 근데 솔직히 이런 모습을 딱 보니까 데카르트는 약간 종교적인 색채가 좀 강하기는 해요. 그지?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 철학자들의 그런 입장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데카르트에서 세 번째, 그렇죠? 3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사유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우리 자신이 동일한 존재로 남아 있는 근거이다. 증거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뭐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존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계속해서 다음 문단을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경험론의 전통에 서 있는 로크는 두 번째 철학자로 바로 로크를 제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로크는 데카르트는 합리론이었는데 이 사람은 경험론입니다. 알겠습니까? 경험론이 뭐겠어요? 경험론. 경험주의. 실제로 이제 이 시대에 경험주의가 굉장히 유행을 하거든요. 경험주의가 바로 뭐냐? 바로 이전에 이제 경험주의 이전에는 바로 르네상스 이전이었고, 이때는 모든 것은 신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신에 의해 존재하는 시대였어요. 알겠죠? 근데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을 위한 인간의 그 중심의 그런 시대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경험주의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되고, 이 경험주의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뭐다? 우리가 감각하고 지각할 수 있는 대상만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경험주의의 핵심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세시대에는 나뭇잎은 왜 떨어지지?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신이 그랬으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가. 근데 경험주의자는 어떻게? 나뭇잎이 떨어지네?
단풍나무도 떨어지네, 소나무도 떨어지니까 바닥으로 떨어지네, 모든 나무들을 다 관찰해보고 아 나뭇잎은 지구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을 내는 게 바로 경험주의의 핵심인 거고, 이런 경험주의가 사실 현대 그런 과학의 그런 연구와 이제 실험이라는 그러한 요소의 큰 전통을 만드는 그런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경험론의 전통에 서 있는 로크는 인격의 동일성이란, 자, 로크가 얘기하는 인격의 동일성이란 바로 뭐다? 바로 시간과 경험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고 형성되어 가는 동일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특히 로크는 데카르트가 인격의 동일성 문제에 있어 기억을 고려하지 않은 것과 달리, 자, 이거는 그럼 뭐다? 기억을 고려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로크가 아니라 바로 누구다? 기억을 고려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데카르트였죠. 왜? 데카르트는 기억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영혼이라고 하는 게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그 기억은 모두 다 누구에게 있으니까? 영혼에게 있기 때문이죠. 알겠습니까? 영혼에게 있으니까 데카르트는 기억이라고 하는 걸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혼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지? 그럼 굳이 따로 이거를 뭡니까? 떼어내놓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반면에 로크는 뭐다? 기억을 인격의 동일성의 중심축으로 간주했다는 거죠. 즉 로크는 바로 뭐다? 우리에게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동일하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로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로크에 따르면은 바로 인격의 동일성은 바로 뭐다? 심적 상태가 연속되느냐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거죠. 자, 이때 심적 상태의 영속성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자기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과거의 행위나 생각들을 회상하고 기억할 수 있는 만큼까지 확장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로크는 인격의 동일성이 심적 상태의 연속성을 가리키고 이 심적 상태의 연속성은 기억의 연속성으로 설명된다고 하면서 왕자의 의식이 구두수송공의 신체에 이전된 경우를 상상해 보라고 하였다. 왕자의 의식이 왕자의 신체로부터 구두수송공의 신체로 옮겨지더라도 그 의식이 왕자로서 행했던 행동들과 사고했던 사유의 내용들을 기억하는 한에서 왕자의 인격이 동일하게 간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즉 기억이 있으면은 동일한 존재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로크는 뭡니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지? 환생을 믿을 수도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환생할 때 티벳의 지도자는 달라이 라마거든요. 알겠지? 달라이 라마는 어떤 식으로 계승이 되냐면 환생으로 계승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달라이 라마가 죽으면은 일정 시간 뒤에 달라이 라마를 모시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곳곳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찾아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의 기억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를 이제 달라이 라마의 환생이라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또 다음 달라이 라마로 추대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로크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걸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치?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내용도 좀 재미있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다른 지문에 이렇게 적용해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바로 로크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로크는 경험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로크에게 있어서 인격의 동일성이란 이꼴 바로 뭐다? 시간과 경험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고 형성되어 가는 동일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로크의 핵심은 바로 뭐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격 동일성의 중심 축이라고 보았고, 이러한 생각은 바로 앞에 있었던 데카르트와 대비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따르면은 바로 인격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바로 심적 상태의 연속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그죠? 자, 이때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과거의 행위나 생각을 회상하고 기억할 수 있는 만큼 확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몇 살 때 여러분들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가장 오래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몇 살 때입니까? 몇 살 때예요? 유치원 때? 찬영이는? 4살? 그럼 그때까지가 바로 여러분과 뭡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은 로크 입장에서는 같은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럼 그 이전은 기억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러면 우리는 로크 입장에서는 뭐다?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억이 연속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치? 그러니까 로크는 말 그대로 기억을 통해서 기억이 연속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연속된 존재다라는 증거라고 봤다는 거죠.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기억이 연속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과거를 기억 못해.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부모님이 왔는데도 누구세요? 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그 전날의 그 사람과 사고 난 이후의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로크의 입장에서. 알겠습니까? 알겠죠? 근데 반면에 데카르트는 어때? 어쨌든 육체가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어쨌든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봤잖아요. 데카르트는. 그치? 그러면 데카르트 입장에서 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은 뭐다? 영혼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똑같은 현상이라도 다르게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영혼을 통해서, 로크는 기억을 통해서 동일성을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라이프니츠는, 자, 세 번째 사람이 바로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철학자를 이제 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라이프니츠는, 자, 로크와 마찬가지로 인격의 동일성이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라고 보았으나, 자, 이런 점은 바로 뭐다? 로크와 공통점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다르게 얘기하면 뭐다? 데카르트와 차이점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하지만 이제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바로 연속성이라고 보았으나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 과거의 행위나 사고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라는 거죠. 즉 바로 라이프니츠는 뭡니까? 심적 상태의 연속성은 맞지만 그것이 뭐다? 기억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걸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뭘로 증명했는지 봅시다. 자,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한 개인이 겪었던 과거의 특정 경험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경험 과정에서의 지각과 사유는 그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한 개인이 과거의 일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험에서의 생각했던 것과 뭡니까? 행동했던 것들은 현재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미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기억을 했었던 뭡니까? 유치원 때라든지 4살 때를 기준으로 그죠? 그 이전은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여러분들의 성격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었다라고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실제로 요즘 보면은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듣는 노래라든지 말이라든지 걸 다 듣고 있으면서 그게 성격 형성이나 IQ 같은 걸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라이프니츠는 바로 뭐다?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를 만드는데 과거의 경험이 일조를 했다면은 그 경험을 한 존재와 지금의 존재는 같은 존재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개인의 다양한 지각과 사유가 개인의 의식이라는 하나의 실체에 어떤 흔적을 남기며 이후의 활동들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라이프니츠는 바로 뭐다? 인격의 동일성을 기억에 기반하여 설명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점은 뭐다? 이런 점은 오히려 로크와 반대되는 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반대로 어떻게? 심적 상태의 연속성을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연결관계 안에서 파악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바로 라이프니츠를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라이프니츠. 자, 이 사람은 무슨 놈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라이프니츠에 따르면은, 그렇죠? 이 사람은 인격의 동일성의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라고 본다는 거죠. 이러한 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크와는 같고 데카르트와는 차이가 있는 관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하지만 반면에 두 번째 바로 뭐다? 심적 상태의 연속성은 무엇이 아니다? 기억의 연속성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고, 이러한 점은 바로 뭐다? 오히려 로크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뭐다? 그렇지? 라이프니츠가 핵심적으로 주장한 것은 바로 뭐다? 바로 한 개인의, 그렇죠? 과거 경험을 기억하지 못해도, 그렇죠? 당시 경험으로 인한 지각 사유는 현재 그 자신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영향이 존재한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니츠는 바로 뭐다? 바로 심적 상태의 연속성은 이꼴 바로 뭐다? 바로 과거, 현재, 다음 미래의 연결관계 안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바로 라이프니츠의 주장이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각각의 주장들이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 어떤 점이 공통점인지 이런 것들 통해서 자꾸 봐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이제 칸트의 이제 철학이 나옵니다. 그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네 번째. 자, 칸트는, 그죠? 자, 인격 동일성이란, 그죠? 자, 심적 상태의 연속성으로 설명되기는 부족하고, 그죠? 그 말은 뭐다?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 아니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야. 하지만 근거가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선지에서 칸트는 바로 뭐다? 인격 동일성은 심적 상태의 연속성으로 보는 것에 반대했다. 이러면 틀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죠? 부족하다는 말, 이런 것들의 의미를 굉장히 잘 조심해서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적 상태의 연속성으로 설명되기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초자연적인 신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그렇죠? 특히 그는 데카르트가 합리주의 전통에 입각하여 생각하는 나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혼의 실제성을 확언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칸트는 바로 뭐다? 데카르트의 생각에는 반대를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칸트에 따르면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나는 영혼인데 이 영혼은 내부 감각의 대상으로 물체와 같은 외부 감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칸트의 논리를 따라가 봅시다. 자,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나는 영혼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영혼은 바로 뭐다? 우리 몸 속에서 있는, 그죠? 내부에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대상인 거야. 여러분들 생각을 마음 속으로 하지 마음 밖에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뭐다? 영혼이라고 하는 건 내부 감각의 대상. 우리 몸 내부에서 생각 내부에서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다? 당연히 물체와 같은 외부 감각의 대상은 아니다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체와 같은 외부 감각은 바로 뭐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그치? 그 다음에 냄새 맡고 맛보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영혼은. 알겠죠? 자, 그래서 영혼은 마음에 의해 인식되는 내부 감각의 대상인 것에 반해 물체는 감각기관에 의해 지각되는 외부 감각의 대상으로 이 둘은 구분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는 내적 인식이 나를 지각할 수 있다거나 나가 실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어. 지금 칸트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칸트의 생각은 바로 뭐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한 나는 생각한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영혼의 객관적 속성, 실제성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뭐다? 영혼의 가능성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통해서 뭐다?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는 있을 수도 있다. 이 이상은 칸트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왜? 증거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우리가 내적으로 인식을 하니까 그치? 뭔가가 있는 거는 같아. 칸트의 생각에 의해서는. 그죠? 근데
얘가 이제 완전히 진짜 데카르트가 얘기하듯이 진짜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로 육체와 따로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을 품고 영혼이라고 하는 건 그저 존재할 수 있는 일단은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고 존재할 수도 있는 것 이런 개념으로 칸트는 보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나는 생각한다는 것으로부터 서로 다른 시간에 걸쳐 자아가 동일하게 남아있다는 점을 도출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칸트는 자 일단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까지는 일단 정리를 하고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자, 네 번째가 바로 칸트죠. 그렇죠? 자, 칸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격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자, 얘는 바로 뭐다? 심적 상태의 연속성으로는 일단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죠? 자, 거기에 플러스 바로 뭐다? 초자연적인 플러스 초자연적인 신과 관련 지을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칸트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 바로 뭐다? 자,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꼴 영혼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은 바로 뭐다?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다? 내부 감각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물체와 같은 외부 감각의 대상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혼과 물체가 대비적인 존재다, 서로 다른 존재다라고 칸트는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바로 뭐다? 바로 나라는 존재가, 그렇죠? 무엇을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쵸? 이것은 바로 뭐다?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쵸? 바로 뭐다? 영혼의 객관적 속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증명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얘는 내부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증명은 불가능하다고 봤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바로 뭐다? 칸트의 입장에서는 바로 영혼의 존재 가능성만 이야기가 가능하다. 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귀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존재하지 않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칸트의 입장에 있어서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아직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뭐다? 아예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또 올려놓고. 자, 그래서 가능성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나는 생각한다는 것으로부터 서로 다른 시간에 걸쳐 자아가 동일하게 남아있다는 점을 도출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칸트의 입장에서는 바로 뭐다? 나는 생각한다는 것으로부터 서로 다른 시간에 걸쳐 자아가 동일하게 남아있다는 점을 도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도 우리가 증명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어제 나와 오늘의 나가 같다는 것도 사실 증명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칸트는 인격의 동일성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칸트는 우리가 스스로 동일한 인격성을 인식하는 것은 사실 단 하나의 주관이 아닌 복수의 주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칸트의 핵심은 바로 뭐다? 복수의 주관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복수의 주관이 어떻게 관련을 하는지 봅시다. 먼저 선행하는, 먼저 생각되는 주관에서 사유된 내용이 후행하는 주관에 온전히 전달되고 그 사유가 동일하게 나라는 이름 아래에서 사유가 된다고 한다면은 바로 뭐다? 이것은 이꼴 복수의 주관으로 구성된 사유 주체가 이를 동일한 인격을 마주치는 것으로 의식한다라고 봤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게 오늘의 여러분한테 온전하게 전달이 된다면은 바로 뭐다? 어제의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은 일단 같다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칸트의 생각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들 많이 하잖아요. 아, 내일은 뭐 학원, 국어 학원 가야 되니까 숙제를 오늘 해야 되겠어. 그러면 내일은 학원을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오늘이 왔을 때 바로 뭐다? 어제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학원에 가야지 하고 실천해서 오잖아. 그치?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선행하는 그 주관이라고 하는 건 어제 여러분들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 주관과 오늘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주관이 서로 생각을 토스하고 받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동일한 인격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칸트는 주장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칸트의 견해에 대해 후대의 학자인 스트로스는 심적 상태의 연속성에 기반한 인격의 동일성이란 구체적인 시공간을 살아가는 주체의 경험적 인식에서 도출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며 복수의 주관을 상정하는 칸트의 견해는 철학적 상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이제 바로 뭐다? 그렇죠? 다섯 번째로 스트로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도 살짝 곁들여가지고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뭐다? 그렇죠? 자, 심적 상태의 연속성에 기반한 인격의 동일성이란 구체적인 시공간을 살아가는 주체의 경험적 인식에서 도출된 것으로서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그렇다는 말은 이 사람은 누구의 생각에 동의한다? 바로 로크와, 그렇죠? 로크의 생각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아까 누구죠? 라이프니츠. 니치였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라이프니츠네, 그렇죠? 그래서 라이프니츠의 생각과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스트로스는. 그렇지? 그리고 바로 뭐다? 복수의 주관을 상정하는 칸트의 견해는 철학적 상상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라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칸트의 생각과는 스트로스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칸트마저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스트로스까지 정리를 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벌써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났네. 그렇죠? 자, 그러면 칸트, 그렇지? 네 번째. 그렇죠? 자, 바로 선행하는 주관에서 사유된 내용이 그렇죠? 후행하는 주관에 온전히 전달되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그 사유가 동일하게 나라는 이름하에 사유가 가능할 때 칸트의 입장에서는 바로 뭐다? 인격의 동일성
이야기를 할 수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핵심은 바로 뭐다? 바로 복수의 주관으로 구성된 사유 주체가 이를 동일한 인격으로 의식을 하니까 얘는 동일한 인격이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여기서 솔직히 큰 함정이 있죠. 의식을 하니까 동일하다고 본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반대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왜 솔직한 말로 지금 여러분들 매트릭스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사람들이 막 도시에서 살고 있어, 알겠지?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세계는 기계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고 인간은 기계의 이제 배터리로서 인간의 체온을 기계가 배터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고 인간은 꿈속에서 자기는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매트릭스라는 영화 그런 영화거든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로 이 세상에서 뭡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본체가 혹시 로봇의 배터리가 돼 있을 수도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게 현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자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장주지몽에 따르면은 장자가 어느 날 들판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나비가 돼서 신나게 들판을 날아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꿈을 깨보니 장자가 하는 말이 내가 나비가 돼서 날아다닌 것이 꿈인지 아니면 지금이 나비가 꾸고 있는 꿈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꿈과 현실의 구분이 모호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주한다고 동일하다라고 본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마주하지만 이게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큰 일종의 그런 함정이 존재를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여기까지 다 적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에 대해서 스트로슨이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5번째 스트로슨 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죠? 자,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인격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심적 상태의 연속성에 기반한 그렇죠? 인격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꼴 바로 뭐다? 구체적인 시공간을 살아가는 주체의 경험적 인식에서 도출이 된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다? 인정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렇지? 있다는 거고, 이 생각은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로크나 라이프니츠랑 같은 생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트로스는 결정적으로 바로 뭐다? 칸트를 비판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뭐다? 바로 복수의 주관을 상정하는 것은 철학적 상상력에 불과하다라는 말. 알겠습니까? 왜? 상정했다는 말이 뭐다? 그냥 가상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일종의 가설, 이론처럼 생각했다. 이 뜻이 되는 거지. 그치? 이것이 실제적으로 증명되었다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트로스에 의하면은 칸트의 생각은 그저 상상력에 불과할 뿐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해서 비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문제만 풀이하고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 알겠죠? 자,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위클에 대한 뭡니까?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데카르트는 인간의 신체와 정신은 별개라고 보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쵸?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쵸? 그리고 이 정신이라고 하는 건 데카르트에 의하면은 영혼과 같은 존재라고 봤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2번. 데카르트는 모든 사회가 귀속되는 영혼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쵸? 그러니까 바로 뭐다? 영혼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는 별개인 것이고, 그쵸? 그쵸? 별개인 것이고, 그러니까 바로 뭐다? 영혼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꼴 인격이 동일하다. 이렇게 본 게 바로 데카르트의 핵심적인 생각이었죠. 그쵸? 자, 3번. 칸트는 물체는 외부 감각의 대상으로 내부 감각의 대상과는 구분된다고 보았다. 이것도 역시 맞는 말이죠. 그쵸? 자, 4번. 칸트는 영혼은 실제하지 않으며 인격 동일성은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게 틀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칸트는 바로 뭐다? 영혼은 바로 가능성의 존재라고 했었죠.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아예 없다라고 부정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인격 동일성은 설명될 수 없다? 아니죠. 왜? 복수의 주관을 통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인격 동일성은 바로 뭐다? 복수의 주관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4번이 틀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칸트의 부분에 대해서 아예 완전히 사실은 뒷부분이 다 잘못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5번. 스트로스는 인격 동일성 인식에 대한 칸트의 견해가 현실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비판했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상정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다 상상력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지? 자, 라이프니츠의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경험이 사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로크의 견해와 대립하는 면이 있다. 자, 로크의 견해와 라이프니츠의 견해가 대립하는 부분은 어디였습니까? 경험이 사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로크의 견해와 대립하는 면이 있다. 자, 이거는 어느 점이 잘못됐다? 바로 경험이 사유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뭐다? 현재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라이프니츠는 뭡니까? 우리는 동일한 존재라고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동일한 존재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유가 아니라 바로 뭐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된다. 사유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 뭐야? 기억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과거의 사유를 계속 현재에 내가 이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러한 점은 어떻게 보면 데카르트나 그 다음에 로크와 같은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라이프니츠는 핵심적인 거다. 기억하지 못해도 현재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면 그거는 동일한 나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죠? 자, 2번. 다양한 사유를 할 수 있는 실체를 전제하였다는 점에서 데카르트의 견해와 유사한 면이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다양한 사유를 할 수 있는 실체를 전제하였다는 점에서 데카르트의 견해와 유사한 면이 있다. 자, 요거는 앞부분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자, 라이프니츠는 바로 뭐다? 그렇죠? 자, 보게 되면 자, 로크와 마찬가지로 인격의 동일성이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라고 보았지만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 과거의 행위나 사고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에 의해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고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한 개인이 겪었던 과거의 특정 경험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경험 과정에서의 지각과 사유는 그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즉 여기 있죠. 개인의 다양한 지각과 사유가 개인의 의식이라는 하나의 실체에 어떤 영향을 남겼다는 겁니다. 즉 과거에 여러 해 존재해 있었던 나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현재 나가 되었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솔직히 굉장히 좀 일부러 헷갈리게 만든 문제기는 해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의미로서 2번이 정답이 맞다라고 본다는 거죠. 알겠죠? 그럼 3번도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소거법으로도 한번 풀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3번은 맞는 틀을 이제 봅시다. 인격의 동일성에 대한 인식이 허구라고 주장했다? 허구라고 주장한 사람은 바로 누구였어? 허구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지. 그치? 칸트도 뭡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는 설명할 수 없고 복수의 주관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허구라고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틀렸지. 그치? 4번. 기억의 동일성으로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고자 했다. 이거는 바로 뭐다? 로크의 견해와 대립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면 오히려 로크와 같은 견해가 돼버렸고. 그치? 그리고 이거는 뭐다? 기억의 동일성이 인격의 동일성으로 설명한 것은 아니었죠. 그렇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현재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면 그거는 나 자신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5번. 초자연적인 신과 관련하여 인간의 의식에 대해 다루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칸트와 유사한 면이 있다. 초자연적인 신과 관련 지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바로 뭐다? 1, 3, 4, 5번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2번이 답이다라고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문제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2번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고 나머지도 확실하게 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힘들면 소거법을 통해서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3번을 보도록 합시다. 윗글의 학자들의 입장에서 다음에 기읍부터 디귿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인격 동일성이란 심적 상태의 연속성을 의미한다. 자, 요거를 동일하다고 본 사람은 두 사람이 있었죠. 바로 세 사람이죠. 로크,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스트로스. 요 세 사람이 바로 뭐다? 여기에서 동의를 했죠.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주관만이 존재한다. 하나의 주관만 존재한다라고 본 사람은 누굽니까? 일단 첫 번째로 데카르트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로크도 하나의 기억을 통해서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로크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자, 로크는 바로 뭐다? 인격의 동일성이란 시간과 경험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고 형성되어가는 동일성을 의미하고 로크는 데카르트가 인격의 동일성 문제에서 기억을 고려하지 않은 것과 달리 기억을 인격의 동일성의 중심축으로 간주했고 로크에 따르면 인격의 동일성은 심적 상태가 연속되는 날을 통해 증명되는데 심적 상태의 연속성은 자기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과거의 행위나 생각들을 회상하고 기억할 수 있는 만큼 확장이 된다. 그래서 인격의 동일성이 심적 상태의 연속성을 가리키고 이 심적 상태의 연속성은 기억의 연속성을 설명된다고 하면서 왕자의 의식이 구도 수성공의 신체에 이전된 경우를 상상해 보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사실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로크와 데카르트가 또 같은 점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단지 그거를 데카르트는 영혼으로 설명했고 로크는 기억으로 설명했을 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디귿. 생각하는 나의 존재를 통해 영혼의 실체성을 증명할 수는 없다라고 한 사람은 칸트였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된다?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가장 적절한 겁니다. 그치? 로크는 기억에 당연히 동의를 했지.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굉장히 쉽잖아요. 그치? 그죠? 그러면 4번만이 답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런 걸 이제 바로 우리가 객관식을 서술형으로 푸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잘해야 되겠죠? 보도록 합시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는 병에 걸려 살 수 있는 날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A를 사랑하는 B는 어렵사리 A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병원을 찾아내서 A를 데리고 갔다.
A가 수술을 받기 직전 B는 A에게 수술을 받으며 살 수는 있지만 과거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고 고백했다. 그러자 A는 수술을 받은 후에는 본래 자신은 아니게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수술을 거부하였다. B의 오랜 설득 끝에 A는 수술을 받고 병을 치료하였지만 과거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다. A는 B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당당하면서도 다정한 A의 성격은 이전과 다름이 없었고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되죠. 바로 기억은 못했는데 당당하면서도 다정한 A의 성격은 이전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B는 그런 A를 예전과 같이 여기고 사랑했다. A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학습해 나가면서 과거의 삶의 모습을 되찾고자 했고 B를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데카르트의 입장에서는 바로 뭐다? 데카르트는 A의 영혼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데카르트의 입장에서는 바로 뭐다? A는 동일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반면에 로크는 뭐라고 했습니까? 로크는 A의 기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즉 로크는 바로 뭐다? 기억할 수 있는 만큼 확장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이 없는 A는 바로 뭐다? A는 동일하지 않다라고 봤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반면에 라이프니츠는 그쵸? 라이프니츠는 바로 뭐라고 했다?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도 바로 뭐다? 요 부분 때문에 라이프니츠는 바로 A는 동일하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죠? 그 다음 칸트는 그치? 칸트는 복수의 주관을 얘기했고 과거의 주관이 바로 뭐다? 앞에 선행하는 주관이 후행하는 주관한테 생각을 토스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A는 기억을 잃어버렸으니까 선행하는 주관이 그 후행하는 주관한테 토스를 해줘서 못했어. 생각을. 사유를 토스 못 해주겠죠. 기억을 못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바로 뭐다? 선행하는 주관의 사유가 그렇죠? 후행하는 주관에게 이전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칸트의 입장에서는 바로 뭐다? A는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스트로스는 그렇죠? 바로 이 사람은 내적 연속성에 의해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스트로스는 역시 마찬가지 A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겠죠. 알겠습니까? 요걸 바탕으로 본다면은 나머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게 될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걸 우리가 객관식을 서술형으로 푸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걸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답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을 안 헷갈리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A가 수술을 받게 되면 본래의 자신이 아니게 된다고 한 것은 기억의 연속성 차원에서 인격의 동일성을 이해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군.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렇죠?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A는 기억이 없으면 자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처음에 수술을 거부한 거죠. 그렇지? 그 다음 A가 수술을 하면 살 수 있는데도 수술을 거부한 것은 신체의 지속이 없이도 영혼의 지속은 가능하다고 인식했어? 그렇지? 오히려 바로 뭐다? 신체가 지속이 되더라도 기억이 지속되지 않으면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오히려 신체의 지속은 존재하지만 기억의 지속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게 A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풀이하고 일단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자, 단어 묻는 문제. 요거 틀리면 안 되는데, 그죠? 이거는 5번에 2번이었죠. 그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사전적으로 B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B는 뭡니까? B는, 귀속된다.
주관인 영혼에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번의 뜻을 보면 어떤 대상이 그대로 있거나 어떤 현상에 계속된다라고 해서 알겠지? 이거는 연속의 뜻입니다. 귀속은 뭐야? 어떤 거에 속해가지고 그 안에 일원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는 귀속된다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아예 완전히 내 소유가 되는 걸 우리는 귀속된다고 얘기를 하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번이 틀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쉰 다음에 이어서 사회문화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